탈색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힘든 것들, 광대 부각이 좀 신경이 쓰인다. 단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조건이 3가지인데 안녕하세요, 영구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탈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 탈색 경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대학교 1학년부터 염색에 입문을 했고 염색 후에는 한 번에 탈색을 한 게 아니라 브릿지 부분 탈색이나 매니큐어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점차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제 그때 탈색을 했어요. 전체 탈색은 탈색 2번을 했고 염색을 할 때마다 색깔을 바꿀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근데 반면에 탈색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탈색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탈색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뿌리 탈색이에요. 염색을 할 때도 뿌리 염색을 계속해서 해주지만 탈색을 했을 때도 뿌리 탈색을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탈색이 염색보다는 좀 더 강도가 있기 때문에 두피에 영향이 좀 크더라고요. 제가 뿌리 탈색만 엄청 여러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전날에는 머리를 감고 가지 않아야 두피가 좀 따가운 게 덜 했고 가서 계속 하다 보니 나중에는 두피에서 기름기가 아예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두피가 엄청 말라버린 느낌? 또 주변 친구들이 염색을 오랫동안 안 했을 때도 뿌리 쪽에 이제 자기 원래 머리색이 나오면은 야, 너 뿌염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탈색은 특히 그게 더 심해요. 대비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나와 있어도 야, 너 뿌리 염색해야겠다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로는 탈색을 하면은 파마를 잘 못한다는 점이에요. 전체 탈색을 했을 때는 아예 파마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 탈색모가 다 빠질 때까지 파마를 못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파마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탈색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지출이에요. 네, 돈 문제인데요. 뿌리 탈색할 때마다도 들고 탈색 후에 머리색을 입힐 때도 또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머릿결 관리를 해야 돼요. 가면은 저는 항상 한 2-3달에 한 번은 꼭 클리닉을 했던 것 같아요. 클리닉을 하면 당시에는 엄청 찰랑거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푸석푸석해지고 약간 빗자루 같은 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집에서도 관리를 따로 하는데도 머릿결이 그렇게 자꾸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출이 어마어마하다. 그거를 아셔야 하고 네 번째로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점이에요. 탈색을 좀 색깔을 환하게 하거나 아니면 눈에 띄게 했을 경우에 쌩얼이면은 진짜 머릿결과 얼굴에서 대비되는 투체감? 그것 때문에 항상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어요. 5번째로는 머리색을 코토리 베이지 아니면 아예 금발 이런 색깔이 아니라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빨간색 이런 유채색을 하게 되면은 코디에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장에도 그렇고 내 지금 머리 색깔에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6번째로는 진짜 탈색 후에는 염색을 하면은 그 염색 색깔이 예쁜 게 2주밖에 안 가요. 2주밖에 안 가서 점점 물이 빠집니다. 2주도 제가 항상 찬물로 막 감았는데도 예쁜 머리색이 2주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이제 장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밝은 색으로 머리를 하면은 한여름에 땡볕에서 있을 때 정수리가 시원해요. 밝은 색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여름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머리가 항상 시원하니까. 두 번째는 어딜 가나 시선 집중이 된다는 점이에요. 시선 집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쉽게 걸어요. 머리 때문에 말을 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머리색 참 어떻네요 이러면서. 그런 점은 장점이고 또 질릴 때마다 머리색을 마음껏 바꿀 수 있어요.
베이스 색깔이 어두울 때는 어두운 계열밖에 하지 못하겠지만 탈색은 이제 머리색이 거의 도화지처럼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색을 다 입힐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입힐 때도 빠졌을 때 색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를 조금 신경 써서 해주면 진짜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생샷을 건지기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머리에다가 화장을 했을 때랑 머리 색깔에 따라서 화장을 하고 코디를 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인생샷을 건지기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추억 소환을 했을 때 내가 머리색이 어떤 색이었냐에 따라서 그 추억이 좀 더 기억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머리가 일단 완성형이 되어 있으면 옷을 좀 대충 입어도 뭔가 있어 보인다는 점? 머릿결이 좋아야 돼요, 조건은. 머릿결이 좋은데 옷을 좀 대충 입으면 뭔가 꾸안꾸?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얼굴형이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광대 부각이 좀 신경이 쓰인다. 아니면은 사각턱이 신경이 쓰인다. 이럴 때는 밝은 색깔로 해주면은 대비를 줄일 수 있어서 얼굴형 커버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굴형 커버 때문에 계속 유지를 오래 했던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모든 거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전체 탈색을 안 해봤다. 그러면은 탈색 무조건 추천해요. 인생에 한 번쯤은 꼭 해보면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거든요. 물론 좀 돈이 들고 머릿결 관리 같은 점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 꼭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 이런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조건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머릿결 관리를 내가 잘 할 수 있다. 미용실에 가서 주기적으로 클리닉을 받든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든가. 두 번째로는 돈이에요. 탈색, 뿌리 탈색 그리고 뭐 색상 바꿀 때 클리닉 하는 비용 이런 돈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마를 참을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탈색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파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거를 참아내고 다른 색깔을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인내심이 또 필요해요. 파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탈색무가 전체 다 빠지고 다 나고 나서 이제 내 생머리가 됐을 때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저는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앞으로 파마를 안 할 생각이 있다. 안 해도 괜찮다 하는 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탈색을 추천드려요. 탈색 고민에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탈색 하세요.